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하시면서 혹시나 헷갈리셨던 거, 잘 안 되던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B1 교재에서는 딱히 문제 없이 잘 되셨나요? 둘은 잘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치? 잘 됐지? 잘 됐을 거야. 둘은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그치? 다른 분들 중에서 교재 안 가져온 사람 한 번 빼고, 세 분 중에서는 그럼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다행으로 알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크게 몇 가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제곱식이라고 되어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었고요. 두 번째가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식 뭐와 뭐의 곱은? 합과 차의 곱은 뭐였다? 제곱 빼기 제곱이었다. 세 번째, 1차식의 곱 형태인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어떻게 나온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x 더하기 ab 형태로 나왔다. 네 번째, ax 플러스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ac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였다. 나머지 6개 기억해? 내가 전에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다 까먹었댔었어. 혹시 나머지 6개 기억나? 선생님이 문제였던 거야? 그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지?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미리 보여주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몇 개가 더 있다? 한 6개 정도 더 있어요.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치면은 이제 보여만 드릴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랑 a-b의 세제곱, 다음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5, 6, 7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x a 제곱 ab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네,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지.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ab bc cax 더하기 abc. 손이 슬슬 아파요. 자,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 다음에 얘가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 어디다 쓰는데요?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얘는. 얘도 생각보다 안 써요. 아니다. 미안해요. 요거 써요. 얘도 써요. 얘 다 써요. 얘, 방금 전에 쟤 빼고 다 써요. 자. 여러분들의 눈앞을 어지럽히는 못된 애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중학교 과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중학교 때랑 비교하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중학교 때 쓰긴 쓰죠. 다 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쓰고 분수가 뭔지 쓰고 소수가 뭔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도형의 넓이 다 할 줄 알고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때 배운 거랑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운 양으로 쳤을 때 실제적인 걔네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랑 똑같이 중학교 때 배우는 양의 비율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때 느끼는 체감하는 중등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 과정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오히려 중학교를 더 단단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라고 하면은 쓰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거기 우리 47페이지까지 했었죠. 대표적으로는 48페이지에 있는 수의 계산부터 좀 곱셈공식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세로셈은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얘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53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50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봐서 얘를 2500 더하기 300 더하기 9로 봐서 2809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곱셈공식 이용하시는 겁니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때? 87을 제곱하는 애는 어떻게 볼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80 더하기 7의 제곱뿐만 아니라 90 빼기 3으로도 계산 가능하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숫자가 어떤 게 깔끔한지를 한번 봐봐요. 여기는 6400 더하기 1120 더하기 49라서요. 얼마냐면 5000 짠 569 이렇게 나와요. 5000이래 미쳤나봐요. 7000 56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8100 빼기 540 더하기 9라서 7569가 나와요. 뭐가 편해 보여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아래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숫자를 계산할 때 제곱 같은 경우에는 1회짜리 숫자가 모일 때 5보다 작을 때 5까지도 상관없고 5 이하일 때 1, 2, 3, 4, 5 같은 숫자를 사용할 때는 합의 제곱으로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1회짜리가 그냥 이거는 취향입니다.
그냥 합으로 다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의 자리가 5 이하일 때는 보통 합의 법칙, 합의 제곱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가 6 이상일 때는 주로 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르다? 그러면 94의 제곱은 어떻게 볼까? 얘도 아까 저 노란색으로 했던 것처럼 뭐 그러면 8100 더하기 720 더하기 16 해서 8836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100 빼기 6으로 계산하면 100 빼기 6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00 더하기 36이랑 8836이라고 계산이 좀 더 쉽지 않아요? 얘가 더? 그래서 예외상황, 특이상황으로는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 근처로 몰아가는 편이에요. 10의 거듭제곱 말고는 그러면 또 다른 애는 50의 50, 500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애로 가는 게 조금 더 요 가운데 숫자가 이뻐. 그냥 그 계산하기가 조금 쉬워. 그런 애들로 생각을 한다. 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 그럼 두 번째, 이건 어때? 53 곱하기 47. 일단 이걸 계산하면 2491입니다. 예? (2491입니다) 여러분들도 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다른 걸 곱할 때는 합차가 무조건 좋은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51 곱하기 57 같은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합차? 그러면 이거 54 더하기 3이랑 54 빼기 3 하면 되나? 그럼 54의 제곱에서 9만 빼면 되네.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네. 54의 제곱 하면 되지? 이거 나 할 수 있어. 2916인가? 돼요? 니네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는 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요. 뭐로요? 50 더하기 1과 50 더하기 7로요. 세 번째. 그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합 8호 400 뒤에 거 곱. 조금만 더 천천히? 네. 그러면은 합 곱하기 50 더하기 곱. 이렇게. 그래서 얼마? 2907인가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916 빼기 16 빼기 9? 같은 값이죠? 하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죠. 내가 예전에 저번 시즌에 알려줬던 그 숫자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10의 자리 합이 얼마일 때? 이거 모르나? 이거 니네들한테 10의 자리의 합이라고 안 알려주고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1의 자리가 5인 두 수를 곱할 때 예를 들면 55 곱하기 55는 어떻게 55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라? 3025 65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4225 75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5625 85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7225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알려줬냐면 앞에 거에다가
하나 더한 걸 곱한 게 뒤에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2개 곱한 게 뒤에 두 자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거예요. 이 개념 이용한 요 개념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A, B라고 하는 애를 제곱한다 가 아니라 만약에 A, B 곱하기 A, C라고 되어 두 수의 곱이 아니라 10의 자리가 A이고 1의 자리가 B인 수 곱하기 10의 자리가 A이고 1의 자리가 C인 수를 곱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B 더하기 C라는 값이 10으로 1의 자리의 합이 10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얘를 계산해보면 100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10A 더하기 BC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10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A제곱 더하기 100A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거 A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100이에요. 더하기 BC요. 그래서 10의 자리에다가 1 더한 수에 곱하면 앞에 두 자리, 뒤에 거 곱한 게 뒤에 두 자리라고 나오는 게 요거 이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53 곱하기 57 자, 요거 이용하면 뭐라고요? 3021 요거 이용하면 앞에 거 1 더해서 곱하니까 5, 6에 30 5, 6에 30 그 다음에 3, 7에 21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뭐. 싫으면 세로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앞에서 칠판에다가 그 암산이라던가 숫자를 계산할 때, 식을 계산할 때 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세로셈보다 빠르지 않아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올려보낼 때까지 꿋꿋하게 세로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성향에 맞으면은 그걸 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수학은 정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앞으로 이거 배웠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계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익숙해지고 나니까 요게 더 빠르더라 라는 걸 알려줄 뿐이다. 근데 내가 진짜 정말 4년 전에 봤던 애 중에 하나가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하나도 안 쓰거든요. 심지어 이 정도면 이제 암산해서 적당히 줄여도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도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걸 못하겠대 라고 하더니 뭘 단련했는지 알아요? 글씨 쓰는 속도를 단련했어요. 그래서 식을 다 쓰거든요. 근데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고 글씨를 써서 자자자자자자자 하고 그 식이 나와요. 심지어 식을 생략하는 것도 아니야. 식을 다 써. 보면서 그래 너는 그래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심지어 애들 글씨를 되게 이쁘게 써요. 여자애였고 글씨를 되게 이쁘게 쓰는데 속도까지 빨라진 거야. 그래서 남들이랑 푸는 속도가 차이가 안 나. 근데 남들은 막 그 암산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얘는 다 써요. 심지어 막 그 모든 식을 축약도 안 하고 다 써. 근데 남들이랑 푸는 속도가 똑같더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그건 당연히 존중해드려야지. 그 정도는. 그래서 너네들이 취향껏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고등과정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이 얘기도 했었지 않나? 나랑 아직까지 연락을 계속 긴밀하게 주고받는 학생은 지금 현재 도농고 1학년생밖에 없어서 지들은 저기 가갖고 그냥 꼬박꼬박 인사하고 선생님 야 너 몇 점이야? 그럼 후다닥 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봤어 그러면 하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애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나한테 선생님 저 뭐 이번에 뭐 전교 1등 했어요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애가 이제 하나 있어요. 그 도농고에서 이제 그 수학으로 이번 중앙도 1등, 기말도 1등 한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1등 점수가 전에 몇 점이라고요? 40? 아 미쳐 90? 1점인가 94점인가 전교 1등이 점수였어요. 100점이 안 나와요. 도농고도. 동아고는 그 동아고에는 이제 좀 더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라고 하지만 100점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삼육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고요. 와부는 가끔 1등이 86점이 나오기도 해요. 네, 80점대가 전교 1등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넘어갔을 때 안 틀리고 푼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풀어서 100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중학교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너네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시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유찬이나 서연이는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 각각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니넨 이게 문제야 너넨 이게 문제야 이런 거 다 지적했었어요. 예, 그 지적한 걸 안 고쳤다라는 가정하에 너네들 60점대도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거 거기서 저 60점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긴 사실 등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신기하게 전교 1등이 100점을 맞을까 말까 하는데 1등급 커트가 89점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81점 혹은 82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라인이 73점, 4등급 라인이 65점, 그 다음에 5등급 라인, 6등급 라인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참고로 동아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50점, 객관식 50점입니다. 항상 언제나 늘. 객관식 13문제, 서술형 4문제를 50분 동안 봐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소수점 단위로 감점당해요. 그리고 하나 더. 수시는 등급만 봐요. 여러분들이 10%까지라고 했죠? 10.1% 나오면 2등급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4%까지 동취급 받아요. 10%, 10, 24, 32, 24, 10이라고 돼 있어서 통합탈이 100%라고 한다면 10% 밑에 있는 24%는 얘도 24%짜리 얘고 얘도 2등급짜리 얘고 얘도 2등급짜리 얘예요.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대학교 기준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2등급이 나왔으면 너 2등급 꺼져. 탈락. 그러니까 소수점 1점에 목매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과과정이 잘못 만들었다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등급 제도로 바꿨다고 하는데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난 20등급으로 바꿨어야 된다고 봐, 차라리.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 15%대에 있는 그 애매한 애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기회 안녕. 그럴 기회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1등급 아니면 답이 없다?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뒷반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3등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냐? 라고 했더니 중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내신 9등급 제도 기준으로 3등급이면 상위 몇 퍼센트? 23%예요. 4분의 1까지가 3등급이에요. 근데 그 3등급을 받으면 서울 안에 못 들어가요.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수시는 상관없는데 정시로 해가지고 3등급권으로 해서 학교 들어오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수능으로는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2등급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10% 안에 들어야 서울 안에 들어야. 한양대? 한양대 여태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작년에 처음 생겼대요. 다시 걔네도. 예전에는 수시 지원하는 애 중에서 내신만 몰빵한 다음에 수능 갖다 베리고 그러고 그냥 한양대 가서 한양대에서 만족하고 다녔던 애들이 있었는데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양대에서 최저를 마련해서 애들을 우르르 다 떨궜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최저가 없는 수시가 없습니다. 현재도. 레벨이 내려가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지 같은 내신을 가지고 저기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에 그 수시를 지원을 하면 무조건 합격 뜨실 겁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시든가. 거기 나와서 어디다 쓸 거야? 니들 인생인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 되게 잘해야 돼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공부 가지고 뭔가를 대학교를 가든 뭘 하든 하려면. 제가 뒷반 애들한테도 막 진짜 하나하나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왜 하필 공부야? 왜 빌어먹을 공부를? 심지어 니네들 사회 나가서 지 취업하고 뭐하고 하는 거랑 지금 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공부하라고 시켜?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은 못 믿겠다는 거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회 경험이라고 하는 어디 가서 뭐 했어요, 동아리 활동 뭐 했고요, 상은 뭘 수상했고 전국 수상 기록도 있고 뭐 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3개월,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해온 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럼 내 인생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대학교 타이틀이에요. 대학교 타이틀로서 뭘 보여주냐면 난 성실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도 앉아서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니네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때, 입장을 바꿔서 네가 누군가를 써서 돈을 주고 써야 되는 타이밍에 겁나 뺀질거리는 사람을 쓸 거야? 겁나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쓸 거야? 이원일이 뭐 하는 벤처 사업 그런 거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장님, 뭐지? 과장 말고 사장하자? 이런 채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그 이원일이 그 사장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장은 편하게 일을 하고 싶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싶대. 라고 했을 때 이원일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쳤을 때 아르바이트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치면은 300만 원 이상의 효율을 뽑을 수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써라.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니네들한테 주는 돈 이상이 무조건 2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이의 가치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친하다고 쓸까? 쓸 수는 있겠지. 썼다가 그냥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거나 절교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야? 성실한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성실함의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첫 번째 대학교 타이틀, 두 번째 대학교 학점. 대학교 타이틀은 뭘 의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실했음을 의미하며 대학교 학점은 대학교 때도 성실했음을 의미해요. 근데 선생님 요새는 블라인드 면접 많이 본대요. 블라인드 채용한대요. 학교 이름 안 써요. 학교 이름을 쓰는 대신에 내가 수강한 과목 이름을 써요. 근데 같은 교재로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예를 들면 미분적 분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calculate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영어 원문 교재 이름이 calculate, 계산이에요.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미분과 적분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있는 그런 지금
고등학교 때 하는 미적분 2의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칼큘레이트라고 하는 그 교재를 쓰는 그 과목명이 어느 학교는 미분적 분학, 어느 학교는 대학 수학, 어느 학교는 대학 수학의 기초, 어느 수학에는 미분적 분과 무슨 뭐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과목 몇 개만 띠리릭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다 나와요. 블라인드 면접인데. 실제로 내가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팀에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대학교 구분시킬 수 있는 거 그거부터 공부시킨대요. 한 2달 동안 주고서 이거 다 외워. 그러고서 대학교 보고서 다 걸러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상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막 액티비티한 그런 무언가가 쫙 있으면 그거는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보내겠죠. 창작 쪽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확인해서 그런 뭔가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보낼 거고, 성실성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사업이 아니라 사무와 관련된 것들, 직종들,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쪽이 아니라 뭐 신제품 개발부 팀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런 액티비티한 걸 좀 더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우직하게 4시간, 5시간씩 타이핑하고 통계 처리하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은 뭐로 확인한다고요? 과목명에도 나온다니까, 대학교 이름이.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에요. 블라인드 말고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내가 거기서 몇 학점을 들었고 라는 걸 보여줄 텐데, 그게 페이크라고. 거기서 이미 대학교 이름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닌데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노는데요. 제가 이 얘기 몇 번이나 하는데, 내가 요새 이번에 여기 한가람에 차단기 설치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하나 아파트 한가람 위에 차단기 설치된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 여기 교문 아파트거든요. 저는 대우동에 그 교문중학교 앞에, 거기도 이번에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처음 봤어요. 진학률을요. 수택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 어느 대학교 진학률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진학률이 49%더라. 구리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 60%였나? 67%였나? 이렇게 나오더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수택에 간 50%는 고졸이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50%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를 가던 뭘 하던 4년제를 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전에 전부터 얘기했잖아. 처음 들어보던 학교라고 하더라도 물론 4년제라는 것만의 메리트는 있어. 하지만 진짜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고졸을 차라리 싸서 쓰는데 4년제 졸업하면은 되게 애매한 매물이 되거든요. 나를 매물로 내놔야 되는데, 나를 너 저 4년제라고 해서 돈을 받기에는 네가 뭐 그 학교 처음 듣는데 라고 하지만, 그럼 고졸로 하기에는 뭔가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애매한 매물이 돼서 오히려 안 뽑는 경우들도 생겨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애매하게 석사 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차라리 박사를 하면 다행인데 석사를 했을 때 오히려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몇 학과들. 그래서 학사 4년제 졸업, 석사 이제 석사과정 수료, 박사 논문 인증,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학사, 석사, 박사. 근데 석사에서 취업이 학사보다 더 안 되는 그런 학과도 있어요, 실제로. 왜? 몸값은 올라갔는데 증명된 게 없어서 안 써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4년제를 나왔는데 증명된 게 없어서 안 쓰죠. 차라리 고졸 쓰고 말지. 야, 4년제랑 고졸이 더 싸. 일 똑같이 해. 난 당연히 싼 거 쓰지.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동네에 진학률이 60%인데 4년제 60%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우리가 들어봄직한 대학교는 몇 퍼센트 있냐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논다. 그러니까 나도 논다. 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엔 뭐야? 니네 주변의 절반 이상이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이야. 절반까지는, 절반 이상은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대학교를 안 갈 애들이고 그 대학교 가는 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마디로 저 100% 중에서 한 30%, 40%는 듣보잡 대학교 갈 애들이야. 수도권 밖으로 나갈 애들이야. 니네 주변에 지금 이 동네 분위기, 구리 남양주 전체 분위기가 이게 디폴트야. 무시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면 너네는 동아 36 와부는 그러니까 진학률이 높은 거고 그 동아 36 와부로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 애들이 더 작살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와부는 제끼자. 어쨌든 동아 36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그거에서 결국에 니네들이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서 있는급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니네 기준으로 따지면 1등급인데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하면은 뭘 할 수 있어. 불가능하진 않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처럼 하면 불가능하죠. 지금처럼은 불가능해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밑에 있는 쿠션들이에요. 미안한데 뒤로 이렇게 풍 할 때 이렇게 쑥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가 한번 통 하고 튕길 수 있는 그 쿠션입니다. 쿠션. 여러분들이 쿠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밑에 깔아주는 여러분들 아니 쿠션도 못하면 아스팔트 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만 본인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것은 본인 잘못입니다. 사실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그거는 다 핑계예요. 솔직히 다 핑계예요. 놀고 싶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놀지 말란 얘기 안 한다고요. 하고 놀라고요. 심지어 난 고등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놀 땐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땐 해야죠. 해야 될 때 멍 때리다가 해야 될 때 멍 때리다가 놀지 못해서 놀고 싶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진지하게 정말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니네들 맨날 숙제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깨부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래서 니네는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고 TV 볼 시간도 없었고 나와서 물 마실 시간도 없었고 숨 쉬면서도 계속 문제 풀고 있었고 화장실에서도 뭐 단어장 외우고 있었으며 오며 가며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지. 안 그러잖아요. 핸드폰 한번 키면 한 2-3시간 정도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심지어 그 쇼츠 본 건 시간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게임 안 했으니까 게임 또 한 2시간 정도 땡기다가 그러고 다 했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주변 분위기 청소하느라 또 한 1시간 더 갖다 베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그게 공부를 하는 거냐? 하는 신용이지. 내가 너네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할 바 아니에요. 니네 인생이에요. 나랑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잔소리가 먹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니네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오지랖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심지어 부모님도 조력자예요. 공부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본인이 가져갈 걸 챙겨가야 성적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간만 때우실 거면 미리 얘기해. 잔소리 안 하게. 제가 내려놓을게요. 에어컨비 내려와준다는데 난 감사한 분, 손님이시지. 고객님이시지. 그거는 학생이 아니지.
그러기 싫고 공부할 거고 뭔가 본인이 스스로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일단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라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난 커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부부터 해. 왜? 공부의 길이 제일 넓어. 그리고 공부와 관련돼서 취업하는 게 제일 몸이 편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공부부터 하라고 하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 좀 합시다. 풀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16-1번 이그젬플 채우고 저 다음 거 보고 나면은 네, 쉬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98의 제곱 어떻게 보라고요? 100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만 빼기 400 더하기 4 9,60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2번은요 10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얘도 100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보면 어떻게? 1609가 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3번, 4번, 5번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은 53의 제곱 더하기 47의 제곱에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발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모든 식을 다 오른쪽으로 갖다 붙여야만 합니까? 내가 보기 편하게 쓰는 게 식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식을 내가 50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0 빼기 3의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500 더하기 300 더하기 9랑 2500 마이너스 300 더하기 9라서 5018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일렬로 쭉 적어서 뭐 가능한 상관은 없지. 2500 더하기 300 더하기 9 더하기 2500 마이너스 300 더하기 9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오 5018이구나 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차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5차 4차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적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근데 막 항이 막 한 10개 정도 돼. 그럼 놓치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삐끗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보기 편한 식으로 쓰는 거를 네, 좀 연습을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합차니까 생략할게요. 괜찮은가요? 자, 예제 16번에 그럼 글러먹은 거. 바르게 나타낸 거 고르래요. 바르게 나타낸 거. 1번은 원래 뭘 써야 되죠? 합의 제곱 써야 되죠? 2번은요? 차의 제곱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취향이긴 하지만 합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3번은요? 차의 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건 아닙니다. 저거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100 플러스 2 곱하기 90 곱하기 8 하면은 A가 10이고 X가 10이고 B가 뭐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죠. 그거랑 그 세로셈 계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5번은요?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냐 라고 하는 그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더 편한 방법은 없나? 이게 최선인가? 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저번에 치환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치환이라는 게 뭐라고요? 복잡한 덩어리 혹은 어떠한 식 또는 수 또는 문자를 하나의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걸 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복잡한
식에 전개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x 플러스 y 더하기 1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이거 니네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항 몇 개 구하면 돼? 9개 쓰면 돼. 그치? 단순하잖아.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곱하면 돼요. 다 써도 돼. 뭐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3x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동료한 계산하시면 돼요. 말고요. 이거 말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2015 개정이 되면서 이거 전개하는 거를 표현해주는 그 방법 자체가 그 2차 대해서밖에 설명을 하지 않아요. 2차 아니라 항이 2개 곱하기 항이 2개 빠지지밖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요거밖에 설명을 하지 않아요. 나는 너네들한테 요것도 알려주고 요것도 알려주고 요렇게도 알려주고 해서 할 수 있게 알려줬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항 4개밖에 구하는 게 안 나와요.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얘는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시기니까 계산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요? 여기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를 내가 치환을 한다면 이 치환한 식으로 따졌을 때 a 더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계산이 가능하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세 번째 곱셈 공식 1차식의 곱으로 생각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잠깐 썼습니다. 실내 잠깐 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 9개라고 나와 있는 그 식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뭘 해라? 치환해서 전개합니다. 물론 치환을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만 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은 어때?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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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냐면 이런 문제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예요. 공통 부분이 있어? 없으면 뭘 해? 만들어야지, 공통 부분을. 이 경우에는 상수의 합 또는 곱이 같도록 짝지어 전개합니다. 전개, 치환, 전개.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뭔 말? 봐봐. 곱이 같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합이 두 숫자, 4개의 숫자 중에서 둘 짝지어서 숫자가 합이 같도록 만들 수 있는 애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죠? 내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 제가 애초에 쓸 때부터 네, 이렇게 쓰려고 작정하고 막 썼어요. 그럼 앞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요.
뒤에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강제로 공통 부분을 만들었어. 짝짝 전개했어. 공통 부분 보여? 그럼 이제 뭐해? 치환해. 그래서 a-2 곱하기 a-6 해서 전개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치환해서 전개했으면 뭐하라고? 반드시 원래대로 바꿔 주신다면 이 식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2가 되고요. 마무리하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2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네. 아니면 공식이 있는데 공식 알려줄까? 아까 했던 그거랑 똑같은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다가 x 플러스 d 하면 되는데 이거 전개하는 공식이 있는데 알려줄까? 공식으로 바꿔서 알려줄 수 있어. 뭐 공식으로 알려주자면 x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x 세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cd x제곱 더하기 abc abd acd bcd x 더하기 abcd 하면 돼요. 간단하죠? 아우 속 아파. 자, 그래서 1 더하기 1, 합이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나머지 다 모르겠고, 곱이 1, 2 곱하기 6,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아, 오케이. 그럼 나머지도 맞겠네. 화이팅. 하든가. 이걸 쓰든가, 저걸 쓰든가. 그래서 치환해서 전개를 하는 게 낫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말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밑에 있는 거 유제 한번 채워보실까요?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 17-1번에 1번 뭐 하라고?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를 전개하랍니다. 뭐 하라고요? 치환하세요. 치환 하면 a-3 곱하기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항상 치환한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는 괄호를 빼먹지 마세요. 별거 아닌데 은근 실수가 많습니다. 계산하시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됩니다. 중앙과정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부분 찾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2번. 이번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라는 애랑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는 애랑 공통부분 어디에요?
A가 공통부분이면 A를 A로 치환할까? 자, A를 A로 치환하면 왜? B-3이 공통부분입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 B-3이라고 하는 애를 치환을 하시면 이 식 자체는 A 플러스 라지 A와 A 마이너스 라지 A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은 B-3이거든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라지 A 제곱이 될 거고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B-3의 제곱, 답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6B 마이너스 9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3번은요? 3번은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z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z. 공통부분은 어디고? x 플러스 z가 공통부분이라서 식 전개하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치환해서 전개해서 이 과정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치환했다 치고 덩어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지금은 그게 안 될 테니까 치환을 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치환을 했다 치고 그냥 그 공식 괄호 안에 있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요. 4번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C의 제곱은 편의상으로 따지면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원칙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원래는 항이 두 개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물론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치환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CA 라고 하는 그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 더하기 3C의 제곱이니까 A제곱 6AC 더하기 9C제곱으로 놓고 2B의 제곱 더하기 6C 곱하기 A-2B 더하기 9C의 제곱 해서 전개하시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C 더하기 6CA 더하기 9C제곱. 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7-2번은) 어떻게 짝 지어줘야 된다고요? 이번엔 어떻게? 1, 2, 3, 4 누구랑 누구?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있으면 누구누구끼리 짝 지어서 1번하고 누구하고? 1번하고 4번하고 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1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3번 이렇게 두 개의 괄호를 풀어주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14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23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중간 과정은 좀 많이 생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똑같이 가능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치환을 뭐로 하면 될까요? 예제 17번 뭐요? b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치환합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치환 안 해요? 그냥 치환 안 해도 충분히 전개 가능한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17번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얘만 b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치환해주면 a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서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마무리하시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게 잘라서 짧게 여러 번 구하시면 됩니다. 단계가 많아져서 복잡하게 될 수 있을지언정 계산이 짧아지면 그만큼 실수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계산을 최대한 짧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17-3번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앞에 두 개를 엮어서 앞에 괄호 두 개를 전개하면은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만드는 순간 세 번째 괄호랑도 합차 쓸 수 있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순간 마지막 네 번째 괄호랑도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x 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유제 17-2번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세로로 써보세요 버전입니다. 세로로 써보세요 라고 하는 그 17-2번이요. 예를 들면 17-2번 내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너네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자, 일단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요. 그 다음에 4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입니다. 합이 얼마라고요? 4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7 나옵니다. 가로로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21입니다. 자, 마이너스 4 빼기 0 더하기 25 21입니다.
뭐 했는지 아니? 뭐 했는지 아니? 왜 니네들한테만 물어볼 것 같니? 자꾸. 그만 물어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걸 써요. 무슨 소리냐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거 한 번만 적을게. 예를 들어, x-3 곱하기 x 플러스, 아무 때나 막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나중엔 이런 것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는 오른쪽에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참 딱 들어맞는 식이 나올 거 같니? 지금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서로 어떤 거야? 같은 식이죠. 그지? 같은 식이지. 그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왼쪽에다가도 뭘 대입하면?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0 플러스 5의 제곱 21, 21 똑같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이런 걸 배웁니다. 뭐? 개수 총합은 문자에 1 대입한 값입니다. 상수값은 문자에 0 대입한 값입니다. 라는 걸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상수를 포함한 개수의 총합은 x에다 1을 대입, 문자에 1을 대입한 값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걸 꼭 써야 된다가 아니라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한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완전제곱식을 조금 한 번만 바꿔봅시다. 저 제일 첫 번째 두 줄에 걸쳐있는 완전제곱식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식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요. 생각을 좀 바꿔서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위의 식으로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저 2ab라는 애만 옆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아? 얘만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또는 두 번째 식을 이용하게 되면 뭘 표현할 수 있을까? a-b의 제곱, 이번에는 더하기 2ab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 마이너스 2ab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 그치? 가능한 식이야? 가능한 식이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 봐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네. 그럼 두 번째, 얘네 둘 위아래는 서로 무슨 식이야 그러면? 같은 식이야. 맞아? 뭐라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에서 2ab를 뺀 값이 a-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한 값이랑 서로 같다고. 그러면 2ab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봐요. a-b의 제곱은 뭐가 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만큼 뺀 값이죠. 그치?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b의 제곱에서 플러스 4ab 더해준 값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정말 너무 기본적인 변형밖에 안 했죠?
그럼 뭐 해도 돼? 안 써도 돼. 니네가 이거를 저걸 적재적소에 써먹을 줄만 알면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럼 주로 이런 애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얘는 식의 값을 구하라 할 때 사용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값을 물어볼 때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구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이런 걸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로 이용하면 이 값이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18-1번 한번 봐봐요. 문제에서 합이 나와 있고요. 곱이 나와 있을 때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뭐야? 라고 하면 알아. 3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알아. 근데 그걸 쓰지는 게 아니야.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거 그냥 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3의 제곱하면 10 나오지 않아요? 맞아. 맞는데 그걸 쓰지 말자고.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저 연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때려 맞추지 말고 여기서 뭐를? 합을 이용한 식.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자고.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나오지? 대입하면 이제 뭐가 나오지?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라서 10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럼 2번도 똑같이 이번엔 a-b의 제곱은 얼마야? 뭐 마찬가지로 대입해도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 16이네. 아니면 3 마이너스 1의 제곱 16이네. 알아. 뭐라고? 이거 할 생각이 없다고. 이거 하지 말자고. 뭘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나 아직 안 지웠다. 아직 안 지웠는데도 이걸 못 읽는 거야, 그러면? 이건 좀 많이 별론데? 마이너스에 4ab. 쟤 못 찾은 것 같아. 마이너스 4ab야? 그러니까 얼마? 마찬가지로 4에 더하기 12 하면 1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그 곱셈공식을 변형하실 때는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또 나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뭐야? 중간과정을 꼭 거치세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간 그렇게까지 오래 별 차이 나지 않아요. 이런 식이야. 18-2번. a-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5고요. a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헐! 이렇게 되는 숫자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없을 거야.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숫자 대입하는 식으로 이거 마이너스 1하고 3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걸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일단 준 애를 통째로 제곱을 해. 주어진 애를 통째로 제곱을 해. 그럼 가운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ab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없애버려야지. 그치? 그래서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4니까
2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값이 얼마야? A-B야. 얘를 제곱해. 가운데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4AB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자고. 공식을 굳이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아니면 뭐해? 외워. 싹 외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25 빼기 8이라 답은 17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끝나요. A 자리에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싹 다 어떻게 바뀌겠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뭐라고? 뭔 1이야? 진짜 A 자리에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었는데 1이라고요? 뭔 설마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그걸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냐,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죠. 그죠? X 곱하기 X분의 1이 뒤에 사라지죠.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죠. 반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와 같죠. 자, 그러면 속도 조금만 올려볼게요. 18-3번. X 더하기 X분의 1이 4라고 요거 하나만 나와 있으면 1번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제곱하고 2를 빼면 돼요. 그럼 2번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값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쟤를 제곱한 다음에 4를 빼면 돼요. 그지? 네, 18-4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잘 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는 응용 심화 정도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얼마야? 일단 답은 34야. 왜? 자, 물어봅시다. 얘는 x 하나, x제곱 하나, 상수로 되어 있는 앤데 옆에서 원하는 바는 뭐야? 역수꼴이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 x가 얼마인지 구해서 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신 더하기 역수꼴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이 식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좋을까? 뭐? X로 나눠요. 선생님, 그 문자로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데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로 나누는구나. 그 문자가 얼마인지 알고 막 나눠? 자, 다 어떤 수로 나눠도 돼. 단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안심할 건 뭐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식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아, x는 절대로 0이 아니구나. 그럼 나눠도 되겠네. 그러니까 x-6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값이 0이라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라는 식이 나와요?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답은 제곱 빼기 2 34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제 18번. 예제 18번. 예제 18번. xy가 6이래요. 문제에서 x 플러스 1 곱하기 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12래요.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까지 곱셈 공식 변형식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특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마치 햄버거, 감튀, 콜라와 같은 세트 메뉴가 있어요. 누구야? 합. 콜라냐? 사이다냐? 그리고 곱. 그리고 제곱의 합이요. 이 세 가지가 세트예요. 사실 뒤에 있는 나중 과정까지 배우게 되면요. 이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든 완전 제곱식이든 뭘 이용해서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xy라는 값이 나왔으니 만약에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애를 보고 뭘 찾아야 될까? 아, 내가 필요한 건 누구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나요? 합 아니면 차라는 형태가 한 가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했잖아. 즉 얘를 구해야 돼. 요게 나와 있어. 누가 필요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해. 라는 뜻이라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디서 찾아? 저 두 번째 식을 전개해 보시면 돼요. 이 식을 전개해 보시면 xy 플러스 x 플러스 y 더하기 1이 12라는 값이 나오는데 xy가 6이라고 했으니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죠? 6, 5, 1, 12.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뭐랑 뭐?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합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제곱 더하기 제곱을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xy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25 마이너스 3xy 답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곱셈 공식 변형 끝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그거 다 풀면 뭐 하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린 프린트 끝내고 가세요. 촬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지우라고 했던 그 59-1호면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a분의 1은 a분의 루트 a. 그 다음에 뭐 b 루트 c분의 a는 bc분의 a 루트 c 라는 식으로 바꾸는 걸 분모의 유리화 첫 번째라고 한다면, 결국에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는 분자와 분모에다 뭘 곱하는 거구나, 분모를 똑같은 걸 한 번 더 곱해서 제곱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너네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 분모의 유리화 두 번째 파트. 만약에 내가 어떠한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유리화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유리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 만약에 분자와 분모에다 똑같이 분모를 한 번 더 곱한다 라고 하면, 얘를 똑같이 분모와 분모를 곱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되면서 분모의 루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즉 분모를 제곱하는 것만으로는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a 더하기 b라고 하는 얘를 제곱이랑 제곱만 남겨놓고 가운데를 없애버리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완전제곱식인가요? 합차공식인가요? 합차공식, 즉 짝꿍을 곱해줘야죠.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게 아니라 짝꿍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곱할 게 아니라 짝꿍을 곱해준다면, 짝꿍을 분자와 분모에다가 동일하게 곱해준다면, 이 식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하는 분모의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유리화가 됩니다. 이 교과서, 이 우리 학원 교재에는 왜 이 내용이 없나요?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교재는 공구 버전의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구 계정에서는 이놈의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과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이 두 챕터가 2학년 1학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의 계산, 단항식과 단항식,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해서 2학년 2학기 과정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화라고 하는 그것도 이미 얘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설명이 들어갔었던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교과과정이 바뀌었고 곱셈 공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새롭게 배우게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루트 3 빼기 더하기 1 분의 1은 분자와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요? 루트 3 마이너스 1,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짝꿍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이런 문제는 어때요? 2루트 3 빼기 3 분의 3. 이번엔 분자와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어? 2루트 3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준다면 이 식은 앞에 거 제곱
12 빼기 뒤에 거 제곱 9 분의 3 곱하기 2루트 3 더하기 3. 유리화할 때는요, 괄호를 이용해서 항상 곱하시고, 여기 분배해서 곱하시는 건 제일 마지막에 분배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3 곱하기 2 루트 3 더하기 3이죠. 답 얼마? 2 루트 3 더하기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꼭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촬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